25번은 봉사학습의 과정입니다. 이 봉사,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학습, 말 그대로입니다. 청소년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의 학습 활동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 청소년의 요구를 사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 요구를 사정했다. 그러면 요구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준비와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의미 있는 봉사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자, 봉사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평가라는 것을 하는 거 아시죠? 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우리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석,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적용이라는 말을 써요. 새로운 적용. 자, 우리가 평가를 하면 피드백을 받죠. 아, 이 부분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맨 먼저 요구 사정이 나와야 돼요. 계획, 분석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사정이 1번, 계획과 준비가 2번, 경험과 의미 있는 서비스가 3번, 분석과 일반화가 4번, 마지막 새로운 적용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이 답이 됐고요.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6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청소년 지도의 단계 중에 초기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 단계 과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청소년 지도를 사전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와요. 종결 단계 다음에 하는 게 되게 이제 추수 지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초기 단계 때는 당연히 친밀감 조성해야 될 겁니다.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 유발, 동기부여 해야 될 겁니다. 느닷없는 추후 지도가 나왔습니다. 추후 지도는 종결 단계 후에 하는 거예요. 종결 후에 하는 것이 바로 추후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학습 경험의 재생이라 했는데, 만약에 청소년 지도를 하는데 이 청소년의 어떤 활동이 연속선상에 있다면, 자, 연속선상에 있는 경우 자, 선수학습 이전에 했던 거잖아요. 선수학습 경험의 재생 이런 것들도 초기 단계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 활동의 연속 손상에 있는 경우라면 선수학습에 했던 것들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맞습니다. 지도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자, 초기 단계 때는 우리가 개별적인 목표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내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 목표에 대한 설명은 일종의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찾기 쉬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해결했고요. 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특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학교에서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청소년 지도는 자가학습, 자기 주도적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학교에서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왜 맞느냐? 청소년 지도 방법이에요. 방법. 지도 방법이니까 이거는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즉 도구적인 측면이고 수단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청소년 지도 방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도구, 수단으로 할 때 메소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렇죠. 목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주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목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지 청소년 지도 방법을 교과목에 채택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리더십. 28번 청소년 지도자의 리더십 중에 변혁적 리더십, 가장 최근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변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 변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고요. 자, 여기에 구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혁적, 변환적 리더십 하면은 되게 다차원적인 요소가 있어요. 다차원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변혁적 리더십의 반대선상에 전통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 리더십이고요. 전통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라 합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이라는데 이 거래라는 단어가 뭐죠?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교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리더가 있다. 종업원이 있다. 종업원이 기여를 했습니다. 리더는 보상해 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의 하나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발 고치. 분발 고치는 구성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치시켜 주는 것. 그 다음에 지적인 자극.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거 틀린지 아시겠죠? 조건적 보상. 어디가 힌트죠? 보상이에요. 보상이란 것이 바로 교환관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보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환관계다. 네가 잘했어? 보상해 주는 거고,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벌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 리더십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추구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배려. 자, 구성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번이 구성 요인이 해당되지 않는다. 조건적 보상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교환관계, 거래적 리더십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자, 28번에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인 4가지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카리스마, 분발고치, 지적인 자극. 5번이요. 개별화된 배려. 개별화된 배려까지 4가지 요소, 이 4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청소년 지도 방법의 원리입니다. 자,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이 활동의 주체가 된다. 1.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활동의 목적, 내용, 시기, 속도 등을 선택한다. 선택하고 결정한다. 3. 이걸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다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활동 중심입니까? 다양성입니까? 자기주도입니까? 창의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당연히 자기주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주도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죠. 예, 해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기주도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주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청소년 지도 방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반두라의 관찰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반두라는 아시는 대로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입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예요. 자, 모델이 되는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이 또는 태도가 교정되는 관찰학습을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두라의 관찰학습 과정은 바로 주파운동이라 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주파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의 집중이 있고요. 파지, 머릿속에 기억하는 파지, 운동 재생이라고 하죠. 그냥 재생 과정으로 나왔고요. 동기 유발, 동기화, 자기 강화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써드리면 주의 집중을 한다. 모델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파지 과정을 거친다. 파지는 머릿속에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운동 재생이라 했습니다.
재생 과정, 운동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직접 모델의 행동을 해보는 거고 마지막은 동기화. 동기화는 자기 강화라는 단어를 쓰죠. 반두라는 또 자기 강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던 학자입니다.